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을 맞아서 나 포트폴리오 정비해 보고 싶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이버를요, 네, 20만 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 2년,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네.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1차, 알겠습니다. 2차까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22만 원까지 왔었는데 그때는 안 파셨네요, 시청자님. 그날 팔려다 그냥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24만 원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봐도 되는지 한번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많으니까 네. 또 그냥 1차, 2차로 팔아야 되나 어떻게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네.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를 24만 원 정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약간 부진한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네, 살짝 조정의 흐름이 오늘도 나와주기는 했지만 크게 추세 자체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온 서비스 AI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 서비스의 AI를 접목을 해서 빠른 수익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네이버가 계속해서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르면 내년 3월 달중에 쇼핑 앱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배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할 건데 물류사 직계약 구조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빠른 도착 보장 그리고 쇼핑 라이브 쿠폰 이런 혜택들을 굉장히 크게 늘려서 이제 쿠팡을 잡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커머스 쪽으로의 기대감 내년부터는 좀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또 멤버십 혜택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멤버십 혜택을 되게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 혜택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 플러스로 이 가격에 넷플릭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휴 서비스라든지 이런 스토어 그리고 앱 출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익화가 저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화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과 그리고 아예 없는 거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화에 대한 빠른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일본의 웹툰 시장에서 1위를 탈환을 하고 또 수익성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는 기조들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AI 검색 시장에서 지금 당장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사업화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은 또 네이버가 접목을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최근에 외국인과 또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게 좀 유입이 되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하게 시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추세에 대해서는 좀 지속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매도가를 물어보셨는데 그때 22만 원 기점으로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살짝 저항선이다 보니까 22만 원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좀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2만 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지금 30%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약간, 그러니까 크게 아니더라도 100%의 비중을, 그러니까 30을 100으로 우리가 놓다고 했었을 때 거기서 비중을 한 20, 30%라도 일단 1차적으로 줄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내가 이 종목은 그래도 나는 길게 보고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가져갈 생각이셨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좀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 3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뭐 28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22만 원, 2차로는 24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24만 원의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의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때 다시 또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인 코멘트와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말씀드려봤고요. 22만 원, 24만 원 목표 주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아, 주셨을까요?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가 8,000원에 비중 20%인데, 오, 예, 지난번에 왜 두 번씩인가 세 번이나 12,000 몇백 원? 네. 올라갔을 때 안 팔았어요. 아. 저희가 목표가가 15,000원인데, 혹시 15,000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아. 그게 지금 그 말씀을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 12,000원까지 갔다 와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더욱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내년까지 본다면 12,000원 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우선 이 뭐 정책적인 뭐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저는 충분히 최근에 좀 나온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17,000원까지도 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삼성중공업 올해 초에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0%였다가 지금 40%까지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이 이 셀을 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역시 뭐 실적과 또 이제 삼성중공업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지만 이 친환경선, 그러니까 LNG 선에서의 이 비중이 사업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트럼프 대통령 당선한 이후에 정책과도 지금 많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LN선 같은 경우에는 이 탱커나 어떤 이 컨테이너선보다는 당연히 마진이 많이 높은 구조로 가고 있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가스선이나 또 이런 수송량이나 이런 부분을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송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 쪽에서의 글로벌 어떤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삼성중공업이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우리나라 안에서의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선업종, 또 방산업종, 엔터업종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어떤 미국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깨질 것 같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때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좀 사야 되는 업종은 조선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조선에 대한 뭐 기술력에 전무하다시피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쪽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뭐 중국과의 적극적인 어떤 이 교역이나 이런 부분 좀 그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되어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12월 초에 이런 좀 위험한 그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 저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이나 우리나라 조선 빅3,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항상 좀 많이 드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뭐 매크로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조선 쪽은 그 글로벌 쪽으로 결제 대금이 거의 99% 이제 달러로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 상승은 당연히 그 삼성중공업의 이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해외 쪽과의 이 해운 업체들과의 계약을 했을 때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이 계약을 했을 때 뭐 빌려주는 대금 차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폭이 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단순 어떤 이 교역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선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유럽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8,000원이시고 20%시면은 뭐 비중을 뭐 늘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20% 이상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계좌 전체에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20%면은 충분히 계속 끌고 가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는 내용들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시그네틱스 연락주셨을까요? 1,520원에 네. 10% 정도 되거든요. 1,520원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200원대를 못 뚫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는 혹시 뚫을까 해서 한번 음. 전문가님 한번 얘기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이번에는 1,500원 그 이상까지 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 30분 가까이 돼서 갑자기 급등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보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1,200원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회사가 오늘 이렇게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회사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데 브로드컴을 20년 이상의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상담이 있었을 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기업도 오늘 설계 제조 쪽으로 해서 같이 디자인하우스 쪽으로의 오늘 시세 흐름이 좋았는데 그 전에 에이징랜드도 지금 10월 달에 처음에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협력사로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첫날 상한가를 갔다가 그 이후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그네틱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제 어쨌든 화두가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에이징랜드도 그렇고 뭐 자람테크, 가온칩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협력사,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흐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두 가지 해야 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그네틱스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진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시총이 가벼운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00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도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과 그동안의 매물들이 또 막 출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들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오늘 시세가 같이 나왔던 종목들 꼭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오늘은 좀 적은 양이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을 일단 저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1,200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지금 1,520원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브로드컴의 관계사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걸로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뭐 만약에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에서도 지속 보유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번에 이슈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일시적으로 불고 바람이 또 꺼진다라고 한다면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비중에서 내가 이번에 1,200원 돌파는 했지만 추가 시세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때는 절반 정도는 좀 보유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염두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기업이다. 1,200원 이상으로 좀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네틱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만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솔 케미칼 아, 네, 한솔케미칼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1,000원에 20%입니다. 아, 19만 1,000원에 20%요. 올해 네. 초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최근에 계속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시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걸 언제 오면 팔아야 되는 건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손실이 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솔케미칼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차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같은 반도체라도 한솔케미칼은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주가도 너무 부진해요. 추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 한솔케미칼을 뭐 삼성전자와 뭐 동일시 뭐 주가나 실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주가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솔케미칼이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소재 쪽, 그러니까 과산화수 뭐 이쪽에서의 실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바인더 쪽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을 떠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앞서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지만은 투자 심리가 좋진 않죠. 그리고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되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랠리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솔케미칼이 뭐 적자를 보이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은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섹터 두 개 쪽에서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질수록 이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도 20%인데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든 괜찮다. 삼성중공도 굉장히 좋지만은 20%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중공보다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 이 한솔케미칼을 더욱 그 20% 이상의 이 비중으로 갖고 간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좀 약간은 좀 계속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서의 비중이 크죠. 수출 한 20% 초반이고 이 내수 쪽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가장 삼성전자 납품 많이 하지만 뭐 SK하이닉스 이쪽에서의 납품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외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지금 발견하기가 지금 저도 계속 지금 한솔케미가 그전부터 지켜봤는데 특별한 부분은 지금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테마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마라는 부분이 좋다라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그 시장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쪽도 지금은 굉장히 좀 유보 상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보다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추가 매수 지향하고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청장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한솔케미칼 상담 도와드렸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또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높아진 환율과 함께 오늘도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895님, 아톤 6,67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이슈는 좋은데 좀 높게 들어간 것 같아서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이류기사님, 한미약품 289,9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목표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높아진 수출에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5170님, 코오롱 16,100원 10%. 오늘 많이 내려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아톰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톤은 이제 매수가가 6,670원 2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좀 단단하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사설 인증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 정도에는 시장에 또 나온다. 내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장격으로 불리는 KCS도 그렇고 우리로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은 조금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급등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고요. 단기 이평선인 지금 5일선의 이탈 흐름도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로 들어왔던 그런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리게티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어제 급등을 했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흐름 나왔지만 단기 조정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6,600원의 매수가 보유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가 기준이 7,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장기적으로 본다, 뭐 아니면 중기적으로 출시 이후의 흐름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테마성으로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쪽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테마가 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다. 단기 대응으로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7,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7,240원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분할해서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지금 딱 매수가 부근에 있으신데요. 일단
한미약품 12월 12일에 임시 주총이 있고 아직까지 경영권 관련된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GLP-1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1년 넘게 시장에서의 화두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갖고 펩트론도 계속해서 좀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LP-1 관련해서 이제 국내 치료제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케네디 주니어가 그동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는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필요하면은 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운동,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로도 GLP-1 쪽은 좀 지속 우호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빅파마 쪽에서도 이게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게 이미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적응증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좀 계속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결과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치료제 개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 그냥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코롱인데요. 코롱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 같습니다. 인맥 관련해서 이제 한 정치 주로 엮였는데 사실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계속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그 인물들에 대한 뭐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성의 종목들이라서 저는 오늘은 약간 음봉이 크게 나와서 좀 우려는 하셨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우원식 관련된 인물 관련된 정치 테마 인맥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의 조정 흐름이라서 한 번의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으로 도달했을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는 비중 꼭 줄여 가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트럼프 수혜가 기대되는 탄소 관련주나 자율주행을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